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IPO 시장 상반기 성적표를 점검을 해보고요. 하반기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IPO 시장이 그렇게 이제 화랑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IPO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IPO 시장의 전고점, 근 10년 내에 가장 좋았던 IPO 시장은 지난 2021년 시장을 비교할 수 있는데 네. 솔직히 2021년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몇 년째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상반기 IPO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상반기 IPO 시장에 대한 성적표를 말씀드릴 때 이 IPO 시장은 상장 기업 수, 그리고 공모 규모, 주가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화면에 나오는 신규 상장 기업 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상반기가 38개였는데요. 작년에 상반기가 29개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해서 전 좋았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좋았던 거는 하반기에 IPO 시장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 좀 조기 상장을 좀 서두른 측면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을 고점으로 이렇게 장기 사이클상 IPO 시장이 또 화랑세로 접어들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공모 규모입니다. 네. 공모 규모는 저는 이제 좋아지고 있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공모 규모의 총합이 2.2조 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LG CNS의 공모 규모 기준 1조 원대의 대여급 상장이 만 3년 만에 재개를 하면서 공모 규모도 지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변수는 주가 수익률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주가 수익률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크게 반등해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그래프를 좀 다 같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하고 올해의 확연한 온도차가 이 주가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네모나게 그려온 부분이 공모 주가 대비 상장일 평균 수익률입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 물론 올해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조금 오른 게 보이는데 재미난 거는 제가 세모로 표시해 온 1개월 주가 수익률입니다. 작년에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었는데 올해 이제 거의 상장일 수익률에 지금 붙어 있는 정도로 많이 회복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장일에만 수익률이 반짝 올랐다가 1개월 동안 주가가 내리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면은 올해는 상장일 수익률과 1개월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장 기업 수는 좋았고 공모 규모는 좋아지고 있고 주가 수익률은 매우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주가 수익률이 매우 좋은 상황, 이렇게 반등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공모 확정가의 안정화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또 주가 변동성의 안정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올해 이제 제가 수익률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린 그래프 말고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린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확인 가능하신 펀드 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올해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과 누적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네. 면으로 나타낸 부분이 설정액 추이, 그다음에 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누적 수익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설정액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공모주 펀드에서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좀 우상승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공모주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모 확정가가 안정화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실 이 그래프를 2025년의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2024년,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2025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 영역이 있는데요. 그 회색 영역이 저희가 IPO 할 때 흔히 들으시게 되는 공모 희망가 밴드입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에서 확정가가 어디 찍혔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24년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다 상단 거의 다 상단 위에서 네. 예, 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높아봐야 상단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이나 하단 미만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오른쪽이 그 시장의 기능이 지금 정상 작동 중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41개 기업의 그 공모 확정가가 결정이 됐는데요. 상단을 초과한 기업이 아직도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공모 확정가가 상당히 안정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좋음이라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하반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기관 확약 우선 배정 같은 이런 시장 제도 개선이 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고 이게 공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 1월이었습니다. 네. 올해 1월에 그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IPO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금 언급해 주신 기관 확약 우선 배정 제도입니다. 네. 일단 기관 확약은 이 기관들이 공모주를 그 수요 측에서 받게 될 때 몇 개월 동안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시장에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관 확약 우선 배정 제도는 기관들이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관 확약을 했을 경우에 우선 배정으로 물량을 더 많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런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은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받아서 몇 개월 동안 물건을 안 팔고 있으면은 그 시장 주가 변동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기관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서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낮게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전체적인 시장의 공모가 안정화를 공모 확정가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주 시장에서 공모 확정가가 안정화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수익률이 반등할 수 있는 또 좋은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IPO 시장 자체는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하반기 전망도 이제 살펴보겠는데 하반기를 포함해서 올해 IPO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2025년 IPO 시장에 대해서 신규 상장 기업 수는 83개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8%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게 숫자가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 나와서 올해 연간 전망을 한번 말씀드렸던 네. 적이 있는데 당시 대비해서 제가 조금 하향 조정을 한 숫자입니다. 네. 이 이유는 그 올해 그 청구서 접수 추이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들의 추이입니다. 즉, 우리 상장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신청서를 접수한 건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4월, 5월, 6월이 평년 대비해서 좀 덜 들어왔습니다. 신청서가. 근데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 정도의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4월에서 5월 신청서 접수한 기간이 그 기업들이 올해 가을과 겨울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씨가 덜 뿌려진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그 상반기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모 규모도 연간 7.1조 원을 보고 있는데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기록했던 공모 규모가 4.3조 원이기 때문에 공모 규모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상장했던 LGCNS도 있었고요. 7월에 진행 중인 대한조선의 공모가액도 거의 5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 규모의 반등도 굉장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늘 그래도 대여급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또 2026년까지도 좀 내다본다면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신규 상장주는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상장 시점은 뭐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네. 제가 뭐 딱 올해 물량입니다, 내년 물량입니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네. 언급하신 것처럼 좀 길게 본다면은 첫 번째 이슈는 K뱅크의 세 번째 상장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K뱅크가 2023년 그리고 작년이 24년에 코스피 상장을 도전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세 번째 도전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무신사가 국내 상장의 가능성을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기대도 있는 상황이고요. 빗썸의 그 상장도 2026년으로 현재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좀 덧붙이자면은 메가존 클라우드나 리벨리온 같은 이 AI 산업에 관련 기업들의 상장도 산업화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뱅크의 상장 제도전 그리고 무신사, 빗썸, 메가존 클라우드, 리벨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공모주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는 당일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오르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급등이 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하루 만에 공모가의 4배를 기록한다는 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좀 놀랄만한 뉴스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도움되는 그 재료는 아닙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연간 전년에는 그 3개 기업이 공모가 대비 4배의 주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올해는 상반기에 현재 1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상장일 주가 변동성이 사실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2024년 상장일의 일봉들을 모아놓은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올해 2025년 신규 상장일의 일봉들을 모아놓은 그래프입니다. 물론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길이가 작년께 훨씬 길죠. 예,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3개, 올해 1개, 이런 숫자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변동성이 올해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일의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상장일의 과열보다는 추가 상승이나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생기고요. 이게 좋은 증시는 이게 많은 투자 기회가 열려야 되는 시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그 IPO 시장이 좀 특이의 모습이었다면은 투자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IPO 시장을 좀 오래 분석을 하고 있는데 IPO 시장의 매력이 약간 이렇게 좀 조용히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시장입니다. 예,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조용해지면서 조용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좀 매력적인 시장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장 당일에 이제 변동성이 큰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투기에서 어쨌든 투자 쪽으로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월과 8월 관심 가져볼 만한 공모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7월과 8월의 그 공모주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코스피는 대한조선이 있고요. 예, 코스닥은 10개 기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시총은 2조 가까이 되고요. 공모가액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니까 공모가액 1조 원 이상의 대여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중대형급으로 오랜만에 지금 또 진행이 되는 그 규모이고요. 게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조선 업황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PO 시장에서는 대한조선에 대해서 회사의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장 후 6개월 동안 유통 물량이 20%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서 3천억 중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서 뉴로핏, 프로티나, NRB, G2G바이오, IT캠, 한라캐스트, 삼양컴텍, 그래피, 그리고 JPI 헬스케어, 에센시스까지 좀 다양한 관심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회사명 한 번씩 다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